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스쳤을 때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년 만에 느낀 그 감각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분명 제 남편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63세, 7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여자로서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마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나는 주름진 얼굴로 화장을 지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이제 다 끝났어. 넌 이제 그냥 혼자인 거야. 하지만 인생이란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뒤흔들어 놓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세의 낯선 남자가 제 몸에 불을 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남자의 손길에서 죽은 남편의 향기가 날 줄은요. 너 미쳤어? 70살 남자랑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제 친구 순덕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밤 달빛 아래 테라스에서 그 남자가 제 등을 감싼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린 무언가를 7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몸이 다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당신 남편을 알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은 멈췄다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미친 짓일지라도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가보기로. 나이든 여자의 사랑이 뭐 그리 특별하겠느냐고요? 오산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풍을 하면 우리 나이의 사랑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가 빗물을 흡수하듯 갈증으로 타들어가던 제 영혼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갈구했습니다. 당신, 참 예쁘군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요. 그만해요. 이제 와서 못 예뻐요.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 저를 그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말 예뻐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행복해도 돼. 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심이 들었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방문을 두드리기까지 3번의 심호흡이 필요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곧 저는 그 남자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단순한 낯선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남편과 연결된 누군가였습니다. 어떻게?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박집에서의 나흘은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가 내려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해 진녘이면 테라스에서 함께 바라보는 노을이 있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수 씨, 어떻게 제 남편을 아셨다고 하셨죠? 3번째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와인잔을 깊이 기울였어요.
그건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시겠어요? 그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시작일 뿐이죠. 그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을 때 저는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 것들을.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내 뺨에 손을 대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우리 나이에. 제 말을 그는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7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 그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이들은, 손주들은 다들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위해 이기적이고 싶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이 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거라고. 어떻게 남편을 알게 되었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남편이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것인지. 하지만 그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어디 갔냐고. 글쎄, 새벽에 급한 전화를 받더니 서둘러 짐을 쌌어. 너한테 이것만 전해달래. 민박집 주인이 건넨 봉투에는 한 장의 메모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떠나야 하지만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겁니다. 당신 남편의 마지막 소원 꼭 들어주세요. 이 열쇠의 비밀을 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에 쓰는 열쇠지?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유품들. 갑자기 그 열쇠가 남편이 남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다락방으로 올라가 남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남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상자 맨 아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비밀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열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 귀에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게 될 이 편지. 그리고 거기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바로 그 열쇠에 딱 맞는 크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열쇠를 넣는데도 3번이나 실패했어요. 마침내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았을 때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비밀을 남겼을까, 여보? 일기장을 열자 남편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12월 21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게 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의사는 내게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했지만 난 내게 말하지 못했어. 내가 슬퍼할 모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우리의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 순간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니. 우리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은 내가 완벽한 남편이었다는 거야. 사실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 결혼 전 내게는 한수라는 친구가 있었지. 아니, 친구 이상이었어. 우리는 그 시절에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금기된 사랑을 나눴어.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는 그를 떠나 너와 결혼했지. 그리고 그는 내가 떠난 후 미국으로 건너갔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박집에서 만난 그 남자의 이름도 한수였습니다. 김한수. 설마 그가 남편이 말한 그 사람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져 잠시 일기장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처음엔 의무감에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내 따뜻함, 내 웃음, 우리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다만 가슴 깊은 곳에 항상 한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배신감, 충격, 혼란. 감정이 뒤엉켜 가슴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지난달 한수를 다시 만났어. 암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 병실에 그가 있었지. 50년 만의 재회였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한수는 내게 약속했어. 내가 떠난 후 널 찾아가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민박집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정말 남편의 옛 연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부탁으로 저를 찾아온 것인가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순아, 이건 이기적인 부탁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는 걸 원치 않아. 한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날 통해 널 이미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해 매일 이야기해줬거든. 부탁이야, 그를 만나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기회를 줘.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일기장을 덮은 후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배신감, 충격, 혼란.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방감이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실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핸드폰을 찾았어요. 민박집 주인의 번호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한수 씨의 연락처를 아시나요? 아,
그분? 네, 알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 당신이 전화할 거라며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어요. 메모지에 적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만남? 그리고 과연 내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낯선 남자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건 그것도 남편의 옛 연인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고백과 한수와의 순간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녘에 겨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강한 모습의 그는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행복해, 정순아.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고 그의 뒷모습이 점점 한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햇살에 눈을 뜨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어요. 결정했습니다. 한수에게 전화해 보기로.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한수입니다. 저 이정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긴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미안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실 줄은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나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람.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이 떠올라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박집에서보다 더 단정한 차림으로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기다리셨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국화를 건넸습니다. 이건 봉식이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항상 당신에게 국화를 선물하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매번 결혼기념일마다 국화를 선물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우리만의 추억인데.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네, 병실에서 보낸 한 달 동안 봉식이는 매일 당신 이야기뿐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몇 개인지까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질투가 났어요.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다니. 배신감도 들고
우리의 추억이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남편과 닮아 있어 놀랐습니다. 정순 씨, 봉식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진실이에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한 사람도 당신이었고요. 그가 내게 부탁한 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제 말에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봉식이를 통해 당신을 7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병실에서 봉식이가 매일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저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았으니까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켜보셨다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스토커였던 건 아니에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당신이 남편 묘소에 가는 날 저도 멀리서 따라갔어요. 당신이 혼자 울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로맨틱한 건가요? 아니면 소름 끼치는 일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배신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 나이든 여자의 욕심일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만남 이후 한수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자 몇 줄, 그 다음엔 짧은 전화.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죠. 때론 그가 남편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병실에서 나눈 이야기들,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할 때마다 왜 그렇게 목소리가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의 질문에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요즘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가 보네.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미영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수 씨였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함께 가면 어떨까요?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연애해. 장난스레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미영아, 사실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한수와의 만남, 남편의 마지막 소원까지. 미영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일기장을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어요. 아빠가 그런 비밀이 있었다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수라는 사람, 지금 엄마랑 만나고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는 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냥 서로 알아가는 중이라고 할까. 미영이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빠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만을 사랑하는. 그런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아,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그건 틀림없어. 다만, 인생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거야. 그럼 엄마는 어쩌려고? 정말 그 사람이랑. 미영이의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이럴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한수 씨를 만나면 가슴이 떨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미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겠지.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고. 딸의 말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의 반응이 미영이처럼 이해심 깊진 않았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남동생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주말 준호가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미영이가 이야기했구나.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돌아가신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거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준호야, 앉아서 얘기하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일기장을 보여주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의 아내잖아. 평생. 그의 말에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야, 나도 사람이야. 여자고. 아직 살아있어. 평생 너희 아빠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떴어.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너희들은 가끔 전화나 한 통하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의 아내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슬픔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제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날 밤 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수 씨,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 흰머리, 처진 볼. 하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이건 내 인생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실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마음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 63세. 6화 처음으로 다시.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 입술을 깨물어 혈색을 돌게 한 후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수 씨가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순 씨.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만큼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문을 활짝 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수 씨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거실 선반에 있는 남편 사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앉으세요. 저녁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니 이상하게도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수 씨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직접 요리하셨다니 영광입니다. 봉식이가 항상 당신 요리를 자랑했거든요. 제가 만든 갈비찜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봉식이 최애 메뉴였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남편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들의 젊은 시절 추억, 그리고 어떻게 5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옆 병실에서 봉식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수 씨도 감정이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가장 후회한 건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수 씨의 인생 이야기, 미국에서의 생활, 그가 결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어떻게 그가 멀리서 저를 지켜봤는지. 실은 봉식이의 장례식 때도 있었어요. 맨 뒷줄에 서서 당신의 슬픔을 지켜봤죠. 왜 그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그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봉식이도 그렇게 부탁했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창밖은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한수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순 씨. 그의 눈빛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심, 기대, 두려움, 그리고 욕망. 천천히 그의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었어요. 그의 손길은 남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의 속삭임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입술을 겹쳤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남편이 아닌 사람의 입술.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어요. 63세의 나이에 처음 같은 설렘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깨었을 때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한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 행복,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문득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이들, 손주들. 모두 웃고 있는 모습. 잠시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내가 행복해야 그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한수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설탕 없이 우유 조금만 넣어서. 제가 물었고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수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어제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남동생의 독촉으로 전화했을 준호의 모습이 상상되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괜찮아, 아들. 너도 충격이었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다면 난. 준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아들.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문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이해한대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한수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행복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제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63세에 찾은 사랑이 왜 부끄러워야 하나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한수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수와 제 남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한수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살의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봉식이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당신과의 맞선을 보러 갔고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사진들을 넘기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놀라서 물었어요. 한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식이가 결혼 후 보내준 사진이에요. 50년 동안 당신의 모습은 제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봉식이가 저에게 남긴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부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요. 한수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긴 수술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게 봉식이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수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느껴보세요. 이 심장. 당신 남편의 심장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장기기증. 봉식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심장질환으로 고생해왔거든요. 그는 자신의 일부가 계속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대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한수에게서 느꼈던 남편의 향기, 그 익숙한 손길.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남편의 일부가 한수 안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당신의 손길이.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장기 이식 후 때때로 기증자의 습관이나 취향이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봉식이의 심장이 제게 와서 저도 모르게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당신의 습관들. 마치 이 심장이 당신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한수의 가슴에 귀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두 남자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저에게 돌아온 것이. 다음 날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이 마르고 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묘소를 나오며 한수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을 제 가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갈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셋 다 함께니까요. 1년 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였고, 손주들은 가끔 찾아와 할아버지 한수와 노는 것을 좋아해요. 저녁이면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가 문득 물었어요. 후회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후회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통해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통해 당신을 만난 이 기적 같은 인연. 이것이 저의 63세에 찾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깨어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63세, 70세.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당신의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63세의 여자가 그리고 70세의 남자가 찾은 이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기적을 만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자 63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